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렇게 가면, 그죠? 여러분, 소유권은, 가면, 소유권은 무슨 관계? 상린관계. 그 다음에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소유? 공동소유. 그치? 하고, 그 다음 상린관계는 주로 중요한 게 주의토지통행권. 주의토지통행권. 그 다음에 생활방해. 그지? 그 다음에 인지사항청구권.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그거 꼭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자? 숫자. 다섯 번째 관습이 우선한 거.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주로. 그럼 1번은 1번 상린관계 틀린 것. 그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상린자의 무슨 유? 공유. 맞죠? 그럼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첨화물의 이웃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 그 다음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돌출된 부분까지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거리. 그 다음에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의 경우 인접지 소유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해 협력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상린관계 틀린 것. 그 다음에 경계를 설치하는 경우 청량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주어 면적에 비례하여. 아니죠. 청량비용은 면적에 뭐하고 비례해. 됐습니까? 청량, 그러면 경계표는 무슨 반? 절반. 이렇다. 예? 다른 관습이 없으면. 그럼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관습이 없으면 다시 청량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경계표 및 담의 설치는 무슨 반? 절반.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 1번, 2번. 2번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분할됨으로 인하여. 이게 핵심이다. 뭐됨으로 인하여? 분할됨으로 분할 일부 양도해서 포위된 토지가 생겼다. 길이 없는 토지가 생겨났다. 하면은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유상, 무상. 무상은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 소유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 출입을 위하여 을 토지를 뭐 할 수 있으나 통행할 수 있으나 보상 의무가 없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로 인하여? 분할로 인하여. 그럼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을 높게 통상복귀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으로 노력을 요하지 않고 이웃 토지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목적인 토지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는 꼭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슨 권? 두 개. 지상권 전세권자도 상린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번 옳지 않은 것 갑니다.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하면 뭐? 무상. 다시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하면 유상, 무상. 무상은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 다음 주토지 등에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뭐한다? 소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자 충분한 기능.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면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주토지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잖아. 주토지 통행권은 또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늘 했잖아요. 그죠?
5번지는 그럼 6번지를 지나가는 게 타인에게 제일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입니다. 5번지를 뭐라노? 통행권자. 6번지를 통행지 지소유자 또는 권리자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럼 이렇게 밟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그러면 통행권자는 소유자의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말은 거꾸로 누구?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상 보상 차이는 위법하게 이루어지면 뭐 배상,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뭐 보상. 어쨌든 지 소유자는 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네. 자, 하는데 근데 이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으면 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되냐면은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지. 됐습니까? 사실상 통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누구? 임차인.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허락한,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시험 문제 굉장히 늘 많이 나왔다. 그래? 그래서 4번 허락을 얻어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다시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된다? 허락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통로의 폭을 정하는데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결정한다. OX, X. 5번. 자, 4번 갑니다. 틀린 거. 통로가 있더라도 무슨 불안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되고, 자, 2번은 범위는 장착 건립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OX, X. 현재 이용사항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사항까지 고려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3번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통행에 방해되는 축초물을 설치한 경우, 자, 통행하고 있는데 통행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고 해서 방해되는 축초물을 설치하면 철거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은 5번 중요합니다. 주위 토지 상린관계 이런 것들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경계 민법상 각 규정 잘못된 거. 자,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항상 공동비용 무슨 반? 절반. 경계표담을 설치할 수 있는 소유되는 청량비용은 무슨 비용은? 청량비용은 절반이 아니고 면적에 뭐하여? 비례하여.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요. 청량비용은 여기 있잖아, 그지? 경계. 무슨 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청량하는 경우. 됐습니까? 경계 설치. 하기 위해서 청량. 이거는 분쟁이나 똑같은 거지. 경계 정하는 게. 이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계약! 집 사잖아요. 살 때 이제 청량하잖아요. 이게 내 토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에? 그럴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슨 반? 절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분쟁이 생겨가지고 하는 경우는 면적에 뭐하고? 비례고. 그냥 매매 계약에서 청량은 계약 비용이다. 무슨 비용? 계약 비용으로 무슨 반? 절반. 누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 이거 조심한다.
그래서 여기서 상린관계에서 경계라는 것은 결국 경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단지 또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면적에 뭐한다? 비례. 그러나 매매 계약에서 측량하는 경우는 어디에 들어간다? 계약 비용. 무슨 비용? 계약 비용.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무슨 반? 절반. 이렇게 한다. 이게 계약 비용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상린관계에서는 요건 분쟁이지 뭐. 무슨 쟁? 분쟁. 그지? 경계 설치 이런 거. 면적에 뭐한다? 비례.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상린관계에서 경계 이렇게 하면 뭐 면적에 뭐한다? 비례. 매매에서 청량비용 하면은 그런 경우는 계약비용이다. 무슨 비용? 계약비용으로서 무슨 반? 절반. 그런 거는 누가 뭐 매수인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자? 청량하자. 이렇게 하면 무슨 비용이다? 계약비용 무슨 반? 절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무조건 면적에 비례하여 이러면 쭉 사발란데 이게. 계약 매매할 때 하는 경우는 무슨 비용이다? 계약비용. 뭐 내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5번에 2번 뭐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한 경우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나무 수목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됐습니까? 가지는 2단계 1차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뭐 제거할 수 있고 4번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무조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건물을 축제한 경우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건축의 착수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완공된 후에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쭉 주위 토지 통행만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 다음 무슨 자? 숫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문제 푸는 연습이지 이 문제집 이 안에 이것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집에 없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숫자는 몇 개 있노? 4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0.5미터. 차면시설은 몇 미터 이내에서? 2미터 이내에 창마루를 설치하는 이웃집이 쉽게 보이니까 차면 초가에서 창마루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면시설 의무가 없다. 물을 저장할 지하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무슨지는 저구지. 물,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숫자. 관습이 우선하는 거 빨리 대라. 물경계 특수지역권. 다시 뭐? 물경계 특수지역권. 그런 거, 그지? 인지상, 옆 토지나 주거. 둘 다 뭐를 받아서? 승낙. 토지는 뭐? 승낙 못 받았다. 뭘 받아서?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무슨 방해? 생활방해. 생활방해는 무슨적 청권하고 거의 비슷하다. 물권적 청권. 가약물, 고체 하면 물권적 청권. 불가약물, 열기체, 액체, 음영진도, 악취, 소용. 그걸 불가약물 할 때는 뭐 생활방해인데 성질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물권적 청권은 강한 거, 요거는 뭐 약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물권적 청권과 무슨 방해는 생활방해는 무슨 게 함께 안 된다. 성질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저번에 이야기할 때 물권적 청구는 침해 사실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그게 상대방의 고의과실 없이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고의과실은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방해도 생활방해도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방해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무슨 또로? 별도로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로 갑니까? 취득시효로 갑니다. 무슨 시효로 갑니까?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로 가는데 그지? 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건 행정재산은 주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일반 재산인데 분필하지 않는 토지 일부도 시효취득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점유취득시효겠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취득시효? 분별되지 않아도 일부, 그래서 토지 일부는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끊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은 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어쨌든 취득시효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 다음에 완성자는 주어. 뭐자는? 완성자는 주어. 뭐 후에? 완성 후에 뭐 할 수 있다? 포기. 그래서 여러분 취득시효든 소멸시효든 뭐 돼야? 완성돼야 포기라는 게 있고 완성 전에는 포기라는 게 없다. 몇 년 땡? 20년 하면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겠어? 그게 시효 이거 포기. 그래서 시효에서는 포기, 시효에서는 포기. 뭐 후에? 후에. 완성 전에는 와 권리자가 아직 아니잖아요. 20년 지나야 자기가 권리잖아요. 몇 년 되기 전에는? 20년 되기 전에는 자기가 권리자다 권리자 아니다. 권리자 아니니까 포기라는 게 없지. 그지?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다. 몇 년 땡? 10년. 그럼 채권자 몇 년 땡? 10년 땡.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아예 채권자는 돈 빌려준 적이 없다. 그럼 채무자는 아예 처음부터 빌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땡? 10년 땡. 그럼 몇 년 땡 되기 전에는? 10년 땡 되기 전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소멸시효는 땡 완성하면 누가 이익이 있노? 채무자지. 무슨 자? 채무자. 그럼 땡 됐습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돈 빌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돈 빌린 적이 없다. 무슨 시효가 완성하면은? 언제로? 소급해서. 시효는 무조건 소급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돈 빌린 적이 없다. 누가? 채무자가. 근데 채무자가 땡 완성됐는데 갚는다. 그걸 뭐의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 이렇게 하거든. 그럼 취득시효든 소멸시효든 뭐 된 후에는 취득시효는 땡 완성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땡 하면 채무자는 아예 갚을 필요가 없는데 완성 이후에 갚거나 완성 이후에 취득하지 않겠다. 그걸 뭐 시효 이익의 포기. 그래서 항상 시효 이익의 포기하면 뭐 후에? 완성 후에 포기라는 게 있지. 뭐 전에는? 완성 전에는 포기라는 게 없다. 채무자는 완성되기 전에는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멸시효는 완성 이후에 갚는 걸 뭐의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 취득시효는 완성 이후에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걸 뭐? 시효 이익의 포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나오면은 뭐 후에? 완성 전에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틀렸네. 5번 잘 나온다. 언제? 여러분 항상 시효는 무조건 소급한다. 취득시효는 언제부터 취득한다. 빨리.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고 등기하면은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로 뭐한다? 소급한다. 이게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 점유 처음 한 때. 그래서 그 중간에 권리를 뭐 다시 사용료 받고 한 것도 무슨 이득 아니다? 부당이득 아니다. 맞습니까?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돈 빌린 적이 없다. 그래서 잘 나온다. 5번은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무조건 뭐한다? 소급적으로 소멸, 소급적으로 취득. 그래서 5번 잘 낸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 무슨 취득할 수 없는 것?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 무슨 건? 저당권,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무슨 시효? 소멸시효 X, 취득시효 X. 그럼 거꾸로 용의물건은 무슨 시효? O. 소멸시효 O, 취득시효 O.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 중에서 아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물건만? 용의물건만. 됐습니까? 그래서 용의물건만 소멸하고,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건은 아예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소멸시효는 무슨 물건만,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는 무슨 물건만, 용의 물건만,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거꾸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저번에 소유권, 용의 물건, 질권, 강의무. 다시 소유권, 용의 물건, 질권, 강의무. 그래서 아까 했죠. 그러면 담보 물건은 무슨 시효는 안 되지만, 소멸시효는 안 되지만 무슨 시효? 취득시효 되는 게 있네. 질권.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만 무슨 시효 안 된다? 취득시효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저당권은 무슨 시효도 안 되고, 소멸시효도 X, 취득시효도 X. 그지? 근데 여러분 그 지역권 조심한다. 2번 되고 된 하면 무슨 시효? 취득시효. 계속되고 표현된 하면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러면 소멸시효 만들어라.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하면 않고 않는 무슨 시효? 소멸시효. 되고 된 무슨 시효? 취득시효.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지상권, 용의 물건은 무조건 소멸시효, 취득시효 다 되고, 그지?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되지고, 그 다음에 성명 불상사, 누구 건지 모른다의 토지,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성명 불상사, 그죠? 되겠습니까? 예. 소유자가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예. 자, 그 다음 소유권 취득갑니다. 토지 일부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 중간생략 등기한 소유권 취득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간생략 등기한 소유권 취득 그대로 뭐다?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로 묻지 마세요.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 4번 넉자 등기 원인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뭐다? 유효. 무슨 원인? 등기 원인.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유효. 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 두 개. 순위! 본등기 한때, 가등기 시. 순위!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 시 순위. 순위. 가등기 한때, 소급. 거기에 핵심 단어, 무슨 건 취득? 소유권 취득 하면 무슨 등기 한때?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 시기는 다른 말로 실체법상 효력 본등기 한때 되겠습니까? 물권 변동 본등기 한때. 그래서 가등기 한때로 소급 나오면 뭐만? 순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 두 부류. 그 다음 시효취득갑니다. 잘못된 건 했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주점 아까 했죠.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타주점유. 타주점유는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럼 거기 핵심 단어 무효가 있음을 안 경우 두 개 꼭 기억한다. 근데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런 경우는 또 그건 상황에 따라서 거기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타주인 거는 아까 무슨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이거 안 경우 이런 경우는 뭐로 보니까 타주로 보니까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 그지? 그 다음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선택 못한다. 그 다음 또 원칙적으로 선택 못하는데 또 원칙적으로 선택 못하고 원칙적으로는 기산점 선택 못하고 기산점 선택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합산 승계 됐습니까? 합산 승계 변경 이런 단어가 있어도 역시 기산점 선택할 수 없다. 됐습니까? 기산점 선택 못하고 그 다음에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점유만을 주장.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기산점을, 무슨 점을? 기산점을 뭐로?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요런 걸 기억해놔야 되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는 쫙 쉬죠. 이게 더울 때, 뭐, 딱, 원래 매년마다 그럽니다. 항상 7월 마지막째 주와 8월 첫째 걸려 있는 게 뭐다? 방학이라고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휴가 보기보다는 무슨 방학, 그치?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직장인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 같으면 뭐, 휴가 이라지만, 여러분은 무슨 방학. 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니까 공부 일주일 동안 방학입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부터잖아요. 토,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9일이지 뭐. 와우. 그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네? 요때 공부해야지. 그죠? 이때 이제 공부하는데 1차, 2차. 1차는 민법과 학개론 한 개. 민법과 무슨 개론? 학개론 한 개네.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저는 1차 합격하겠습니까? 합니다. 바로. 와. 민법 뭐 100점 맞을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거든. 민법 98점 하니까 학교로 몇 점만? 40점 가락만 안 맞으면 되거든. 여러분 그 40점은 무조건 한 두 달만 딱 한 달이나 두 달만 바짝 하면 40점 올라가거든. 몇 점은? 40점은 한 달 내지 두 달 하면 40점인데 50점 이제 올리면 요 10점 올리는 50점 올라가려면 요 6개월 60점 올라가려면 이 8개월 내지 10개월 이렇게. 그게 이제 힘들거든.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가외 많이 했거든. 가외 하잖아요. 그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막 60명씩 반에 60명 하잖아요. 60등 50등 똑같아. 한 55등에서 몇 등까지는 60등까지 15명은 똑같거든. 물어보면은 야 수학을 예를 들면 25개 내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 물어보거든. 잘 꼬시가지고 선생님 하려면 아이를 잘 고슬러야 되잖아요. 내가 너 편이다 하면은 딱 어떻게 하냐. 솔직히 선생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2, 3, 2, 3, 3, 4, 2, 1, 2 딱 해갖고 했는데 기분이 그날은 좀 찍는 게 영 뭐 시원찮았다 그러면 선생님 2개만 맞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만약에 딱 기분 좋아갖고 했다 그러면 5개 맞으면 바로 55등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하거든. 딱 이게 진짜 한 개도 모르고 해가지고 선생님 근데 빵점은 이런 빵점 맞기 힘들다 찍어갖고 빵점 맞는 경우는 없거든. 한 개 내지 2개는 꼭 맞거든. 찍어도 한 개는 그러면 아까 그날은 하는데 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등? 60명 중에 58등 이렇게 하고, 예? 얘가 5개 맞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한 48등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60에서 그죠? 한 48등 8, 9등까지는 똑같다. 한 12, 13명은 60명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딱 하느냐 하면은 25개 넘으면 첫 달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수와 로고 막 한 달 동안 계속 시키는. 저 수학과외를 했는데 수학 잘했거든. 그럼 지수와 로고 문까지만 해. 한 달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번 달에 지수 로고 범위 들어있잖아요. 그럼 딱 3개는 나오거든 무조건. 그럼 무조건 3개 맞추고, 몇 개 맞추고? 3개. 22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하던 대로. 그럼 요 찍잖아요. 여기서 한 3개 맞았잖아요. 에? 그럼 6개 맞췄거든.
바로 어떻게 한 45도 올라간다. 그러면 부모님 미치버립니다. 와, 이때까지 맞아보지 못한 등수거든. 뭐 간단하거든 이게. 이런 아들은 많이 시키면 안 되고 계속.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다음에 또 지수로그하고 뭐 함수가 나오면은 함수 한 달 동안 계속 일주일에 2번 가면 8번이잖아. 8번 함수만 시키거든. 그럼 함수만 나와가지고 지수로그 저번 주에 행가하고 함수로그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 확실하게 맞추고 4개 맞추고 나머지 니 찍고 싶은 대로 찍어라 이게. 그러면 하면 7개 맞추고 25개. 그러면 요 저번 달에 45등에서 이번 달에 몇 등? 한 40등까지 올라갑니다. 미쳐버립니다 부모님. 왜? 올라가니까 뭐 희망을 가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하면 이 몇 등까지 올라가냐면은 20등까지 올라갑니다. 제일 많이 해봤을 때 제가 한 4등, 5등까지 올라가거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딱 하는 친구가 있고, 요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하면,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 민법 둘 중에 한 개 주특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저 같으면 민법이 주특기 있어요. 요 40점 하잖아요. 그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40점 금방 올린다. 근데 40점에서 50, 여기에서 여러분 20등에서 요 올라가기 힘들다. 그 다음부터 가위 해갖고는 잘 힘듭니다. 가위 선생 완전히 쭉 잡아난다. 이게 올라가도 한 2, 3등씩 밖에 못 올라간다. 계속. 그러면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항상 자식이 항상 탑 클래스 안에 들기를 원하거든. 선생님 저번에 20등에 지금 진입한 데 지금 몇 개월인데 선생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선생님께 그 말 안에는 빨리 몇 등까지 10등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 적어도 한 5,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1등 해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몇 등? 5등 정도만 해도 괜찮아. 못한다 이게. 하려면 그 다음부터 아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는데 그 아이가 따라주면은 하는 거고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한 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나는 민법보다 학개론이 재밌어. 그럼 학개론에 둘 중에 어느 한 개를 70점 맞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면 어느 한 개를 70점 맞았다. 합격 무조건 1차 합격. 왜? 학원 다녔다. 이거 다 전부 다 계속 다녔잖아요. 학원 다녔다 4자 맞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쳐도 4자는 받아도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기출문제 풀면은 여러분 다 60점 70점 받거든. 무슨 문제 가지고 풀면은 기출문제 가지고 풀면은 그냥 된 거 있잖아요. 한 개 쫙 해갖고 주면은. 근데 뭐 학원 다녀가지고는 4자 맞는 경우는 없다. 4자 맞으면 둘 중에 한 명은 한정치산자다 이게. 선생이 한정치산자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한정치사거나 둘 중에 한 명이 한정치산자다. 몇 자 맞으면은? 4자 맞으면은 그렇지. 되겠습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4자는 절대로 안 맞는다. 5자 하거든. 그러면 어느 한 개만 70점 받았다. 1차 통과잖아요. 1차 통과고 2차는 공법, 중개사법, 그럼 공시법 및 세법이잖아요. 그지? 늘 강조하잖아요. 됐습니까? 요 중개사는 여러분 70점 맞습니다. 무조건. 중개사는. 모든 선생님 그러잖아요. 중개사는 여러분처럼 학원 정상적으로 다녔잖아요. 70점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모의고사 치니까 골 때리기 어렵대. 모의고사는 왜냐면 중개사는 법 조문이 한 40개, 한 40몇 개밖에 안 되거든. 민법 1100개입니다. 민법 몇 개? 중개사 몇 개? 통째로 영어도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민법에도 갖다 들이대고 학개론도 갖다 들이대고 공법에도 갖다 들이대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면 될 건데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기본적인 시험에서는 점수가 다 70점 나옵니다. 선생님이 무슨 방에도 딜방에도 맞다. 딜방에도 중개사는 그래서 중개사는 2차 중에서 효자 과목이라거든. 그럼 중개사가 어디를 책임져주냐면 여기 책임지잖아요. 공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원 다녔다 몇 점은 받는다. 50점 4자 받는 경우가 없거든. 그러면 여기는 여기 같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게스팅 보트는 언제면 이게 요 공식법 및 세법을 몇 점? 60점만 넘길 수 있잖아. 2차는 통과. 학원 다녔는데. 요거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요게 무슨 팅보트? 게스팅 보트. 그지? 요것만. 요게 2차 당락이 하고 있대. 그리고 종전에는 이거 1차 100분, 2차 150분 이렇게 두 번 나눠 쳤거든. 근데 작년부터 어떤 사람이 나이 딱 적어도 뭐 30대, 40대, 50대가 주는데 30대, 40대, 50대를 하니까 이게 150분씩 치니까 머리에 무슨 붕도 오고 멘붕도 오고 또 갑자기 150분 하니까 나이가 들니까 이게 오줌 누는 주기도 빠른데 하니까 생리적인 걸 해결 못하겠다 이게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100분 50분 이렇게 하거든. 요 두 개 몇 분 100분 요거 50분 해가지고 중간에 30분 쉬거든.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지. 왜? 옛날에는 150분 친다고 해서 문제를 조금 어떻게 약간 150개 50개 무슨 붕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몇 개씩 주거든. 근데 그걸 안 주네 50분. 그래서 여기에 아까 게스팅 보트단 말이지 50분. 대신에 정밀하게 나온다 이게. 무슨 밀하게? 정밀하게. 그래서 요것만 몇 점 넘길 수 있으면 60점 넘길 수 있으면 통과돼. 그래서 항상 상황이 요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대비해서 그래서 방학 때는 요거 한 개 하고 요 동차하는 사람은 무조건 둘 중에 한 개 열심히 하면 되고 아니 2차만은 동차하는 사람은 요거 한 개 하고 2차 중에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요거다. 근데 선생님 나는 막 어떤 사람은 공법도 됐습니까? 공법도 이게 시스템을 도통한 사람이 있거든. 무슨 템을? 시스템. 공법은 누가 만드냐면 저기 있잖아요. 정부 청사에 있는 서기관 이상 그 공무원이 만든 거거든. 그게 자세히 보면 그게 원리가 있거든. 그 원리를 도통한 사람은 선생님 어떤 사람 공법 항상 치면 80몇 점 맞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공법 열심히 하고 나는 선생님 해보니까 공법 중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방학 때 어떤 해가지고 주특기 한 개씩 만드는 거 요 9일 동안에 혼자 할 때 그걸 안 가면 뭐 1차든 2차든 안 가면 나는 선생님 두 개 다 하려니까 근데 나는 그 정도로 내가 순발력 있고 빠리빠리 하지 못해. 그러면 둘 중에 1차 여기 둘 중에 한 개 해가지고 꼭 그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학원 안 와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된 상태에서 또 와가지고 다음에 하면 확 올라간다. 9월 달에 확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무슨 힘이 하는가 열심히 늘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걱정은 뭐다? 허수아비다. 됐습니까? 뭐 불안도 마찬가지다. 불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불안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불안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 성실한 것밖에 없다.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하는 게 그 불안과 걱정을 드는 방법이지 막 걱정만 한다고 해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걱정하면 뭐만 생명만 단축하냐. 됐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또 한 개 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건강해야 할 뭐가 있다. 건강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가족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공부 못합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마누라가 아프면 공부가 안 되거든. 왜? 특히 뭐 가면 가족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아파도 공부 안 되지만 혹시나 거기에 어른이 떨어져서 부모님이 떨어져서 사는데 아프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그래서 나는 내를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배우자가 얄밉잖아요. 아프면 됩니다. 배우자가 얄밉잖아요. 아프면 됩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배우자가 아프다 열받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나 밖에서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누라가 아프다 강의해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 맞잖아요. 정말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은 나를 위해서 건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프면 내가 그냥 아프면 고통받고 그러다가 뭐 하면 끝난다? 죽어보면 끝납니다. 눈 감으면 저 생애상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죽어보면 끝나지만 제일 같이 살고 있는 누가? 가족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식 중에 뭐 다 컸으면 관계없지만 커도 그렇지만 자라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어도 부모가 아프다 스트레스 아이들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철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해도 엄마가 아프다, 아버지가 아프다, 할아버지가 아프다,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가?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뭐 죽어보면 끝났어. 그죠? 하고 항상 이게 하면서 그날 가고 틈이 나면은 운동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어떻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0번 몇 번? 하루 100번 하면 땀도 나고 요즘은 하면은 땀 많이 나잖아. 씻고 딱 하고 공부해봐라. 공부 잘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하고 공부하면 막 잠 오거든. 근데 한 3일 지나면 공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어? 자 갑니다. 우리는 무슨 쇼? 치덕쇼. 그치?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거기 맨 위에 9번의 맨 위에 4번은 보면 자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뭐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점유에 의한 취득자는 시효 완성 후에 뭐 시효 취득자는 끊고 항상 자주 끊어야 된다. 뭐 후에 완성 후에 몇 년 지났네? 20년 지나고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 그럼 몇 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명인이 바뀌었다. 20년이 지나고 명인이 바뀌었다. 20년이 지나고 명인이 바뀌었다. 그 명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가 아니고 무슨 다? 없다. 무조건 무슨 당, 그럼 요 규칙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그럼 판례는 부동산 일부, 다시,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시효 취득, 이건 점유 시효 취득이지, 그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점유 취득시에서는 여러분 딱 요거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됐습니까? 소유자가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갑, 예,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갑, 그지? 등기부에 누구? 갑. 그럼 점유나 취득시에서는 아까 누가 기준? 점유자. 자, 20년간 점유했습니다. 땡 하면은 완성 당시 명인 무조건 규칙이 무슨 당시? 그러면 만약에 갑 명의로 계속 되어 있으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인데 갑이 한 13년 되는 째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처분. 뭘 처분이라노? 에? 가르쳐줬잖아요. 등기부에 뭐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그렇지? 처분해도 뭐 점유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럼 땡 완성했습니다.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병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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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땡 완성하고 난 뒤에는 뭐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요거 하고 자 갑니다. 서울에 있는 55문제인데 자 소유자가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을이 23년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지나면 등기 청구를 발생합니까? 20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자, 20년, 21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아직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양수인이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효고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고 무조건 규칙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인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의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불법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럼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해.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 근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의 명인이 명인에 대한 이행불능일지라도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기 중에 있다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병정물을 거쳐서 재매매 등으로 거쳐서 갑에게 돌아오면은 무슨 발빠르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는데 처분하고 난 뒤에 이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됐습니까? 뭐라면 무효라면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성 당시의 명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요 등기를 뭐한 뒤에 말소하고 난 뒤에 자기가 등기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해서 양수인이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이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기억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럼 자, 땡!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땡! 지나고 난 완성 당시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땡! 지나고 나서 명인이 바뀌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완성 당시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완성 당시의 명인에 대한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거 이제 그게 그거 알고 있으면 되거든. 10번 갑니다. 자, 점유취득시효 판례 내용 틀린 건 했습니다.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자, 그럼 또 20년 땡 됐습니다. 그럼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점유를 이전하면은 이 사람이 직접 안 되고 아까 완성한 점유자를 뭐하여 대회에서 주장해야지 직접 안 된다.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대해서 무슨 접 안 된다? 직접 안 되고 아까 완성자를 뭐하여 대회하여. 이게 직접 없다. 맞다. 그 다음에 완성을 원유로 한 점유자가 주어 끊고 길 때 끊어라. 두 줄 이상 나오면 무조건 끊어라. 무슨 자가?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무슨 적? 채권적. 맞죠? 예. 그럼 완성 후 끊고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 끊고 자 20년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란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하면 OX, X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무슨 행위?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했을 때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게 핵심이지.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OX, X. 그 다음 타인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됐습니까? 한 경우? 신축한 경우. 자, 지상의 건물을 무슨 축한 경우? 신축한 경우. 이건 무단점유잖아요. 무슨 점유? 무단점유는 자주로 봅니까? 타주로 봅니까? 타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훅 끊고 무슨 자가?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매수를 제의했다 해서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몇 년 땡 지나고 자, 원소유자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 취득시효는 소송 제기해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 그러니까 난 빨리 이전 받고 싶으니까 야, 너 어차피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기 때문에 나 그냥 공짜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너 파는 형식으로 내한테 이전해라. 대신에 내가 하는 형식으로 대금 줄게. 싸게 팔아라. 그 싸게 팔아라 하는 것은 내가 시효이익을
한 겁니까? 간편하게 이전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편하게 이전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한하는 거고, 안 팔면은 무슨 시효 주장하겠다? 취득시효 주장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누가 소유자에게 목적물 매수를 제외한 거는 시효이익의 포기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요거하고 또 조심하고 한 개 더 팔래. 요거는 누가 돈 줄 테니까, 점유자가 돈 줄 테니까 뭐 해라? 팔아라. 왜? 쉽게 이전받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요거는 누가 돈을 준다고? 점유자가. 그럼 매수를 제외한 것만 가지고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 간편하게 이전받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누가 돈을 주냐면은 이제 취득시효 완성했다. 나중에 누가 알았다? 원소유자가 알았다. 이게 소유권 뺏길 것 같다. 이게 뭐 할 것 같다? 야, 그건 돈 1억 줄 테니까 너 취득시효 주장하지 마 하니까 무슨 오케이 됐단 말이지. 누가 돈을 주고? 원소유자가 누구한테? 완성한 점유자에게 돈을 주고, 완성한 점유자가 더 이상 무슨 시효 주장하지 않고,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고 소유권 누구? 원소유권으로 인정하고, 다시 그럼 팔리다 원소유권 뭐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취득시효로 소제기한 건 뭐한다? 그 지금 안에 생략됐다. 뭐 받았고? 돈 받고. 원소유자 소유권 인정하고 소를 뭐한다?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뭐로 본다? 포기. 취득시효 주장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요거는 그냥 누가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했다. 시효이익의 포기 보지 않는다. 간편하게. 그러면 이전 안 매매한 것처럼 그냥 이전해라. 이전 안 하면은 무슨 시효 주장하겠다? 취득시효 주장하겠다. 이렇게. 그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11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